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케어유 뉴스 김용울의 편집장님의 탈럼 아침마다 지혜에서 길어올린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남일이 아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당연해졌는데 과연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바로 이 문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 단순히 목숨만 붙어있는 수명이랑 내 이지대로 움직이고 생활하는 건강 수명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그 아찔한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소위 선진국이라면 이제 모두가 안고 있는 숙제 같은 거예요. 아, 보편적인 문제군요.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칼럼의 핵심에는 미국 은퇴자협회 AARP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키아 민터조던 박사의 경고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13년입니다. 13년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평균 수명하고 실제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평균 격차라는 거예요. 와, 13년이라 이게 그냥 숫자로 들리지가 않네요. 그렇죠.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이라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10여 년이 병상에 누워 있거나 누군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하면 너무 막막하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도둑맞지 않고 온전히 나의 시간으로 내 주체적인 삶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주체성 또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아, 통제력. 네, 이 13년의 격차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의료 시스템, 가족, 사회 전체에 정말 거대한 부담을 주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민터 조던 박사가 제시한 5가지 재원이 더 흥미로운 거예요. 무슨 거창한 의료 기술이나 정책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5가지 제언을 한번 하나씩 제대로 씹어보죠. 첫 번째가 마음 챙김인데 네, 사실 이 단어는 좀 뭐랄까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다들 명상 같은 걸 떠올리실 텐데 컬럼에선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노년기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불안감, 뭔가를 잃었다는 상실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다루는 태도라고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요. 우리는 보통 노년을 뭔가를 계속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건강, 직업, 관계. 맞아요. 활력 같은 것들. 근데 마음 챙김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노년은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내부로 돌리면서 자기인식이라는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는 획득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는 시대다. 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에 휘둘려서 내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한 내면의 힘, 일종의 정신적 코어 근육을 기르는 훈련인 셈이죠. 정신적 코어 근육이라니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게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게 첫 번째 열쇠라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 제언이 바로 신체 활동이었죠. 네, 신체 활동. 이것도 사실 운동하세요라는 말처럼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칼럼이 강조하는 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어요. 헬스장에서 막 땀 뻘뻘 흘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그런 강박이 노년기 운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죠. 아, 강박이요? 네, 젊었을 땐 이 정도는 했는데 같은 생각에 무리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오히려 신체 활동 전체를 그냥 포기하게 되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칼럼이 인용한 여러 연구를 보면 하루에 단 10분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이나 암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10분만으로도요? 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과 안정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내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종의 유지보수 활동에 가까운 거죠. 유지보수라는 표현도 참 좋네요. 생각해보면 젊을 때 운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두 발로 마트에 가고 혼자 화장실에 가고 친구 만나러 나갈 수 있는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활동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헬스장 등록하는 것보다 매일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결국 신체 활동은 내 삶의 반경을 지키는 일과 직결돼요. 삶의 반경이요? 네.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삶의 즐거움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신체적 주체성을 잃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몸과 마음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다 보니 세 번째 재원인 생애 전환기의 목표 재설정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은퇴를 사회적 역할의 끝이라고 여기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잖아요. 평생 불려온 직함이 사라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막막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칼럼은 이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재정의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직업과 동일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죠. 수십 년간 나를 정의했던 가장 큰 껍질이 사라졌을 때 그 안에 진짜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비로소 마주할 기회가 는 겁니다. 아, 이건 단순히 남는 시간을 채울 취미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 양육이나 생계의 의무에서 벗어나 이제야말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목적의식을 설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40년 동안 회사 인간으로 살다가 갑자기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으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혹시 칼럼에서 구체적인 힌트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칼럼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고 제안하죠. 작은 것이요? 예를 들어 내가 오랫동안 관심 있었지만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못했던 분야의 책을 읽는 작은 스터디 모임에 나가본다거나 지역사회의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식으로요. 아하, 핵심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기여하는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제언은 이런 논의를 더 현실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립니다. 바로 장기적 생애 설계, 특히 건강과 재정의 연결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둘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건강이 안 좋거나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요. 맞습니다. 칼럼에서는 특히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가 최고의 재테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최고의 재테크다. 네, 그 부분이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죠. 젊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에 투자하는 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아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아낀 돈과 건강이 있어야 노년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군요.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해요. 앞서 말한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개인의 노력과 사회 시스템의 역할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 자체가 막혀버리거나 예방적 의료 서비스가 너무 비싸서 접근하기 어렵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소용없죠. 결국 개인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사회가 유연한 일자리나 공공의료 시스템 같은 안전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개인이 운전대를 잡고 가더라도 사회는 그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잘 닦아주고 곳곳에 주유소나 정비소 같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하는 거죠.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생애 설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제언입니다. 민터 조던 박사가 이 부분을 가장 힘주어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외로움이 그냥 좀 슬픈 감정 정도가 아니라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을 해치고 사망 위험을 높이는 명백한 질병 요인이라는 경고였거든요. 그렇죠. 그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에요. 아, 정말요?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고립되는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건 더 이상 일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죠. 그렇겠네요.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울타리가 약해진 지금 이웃이나 지역사회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연결망을 만드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저도 주변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셨는데 어떤 특정 질병 때문이라기보다는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수도 줄고 활력을 잃으셨거든요. 아이고, 칼럼에서 말한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어떤 건지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주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럼은 작은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 심지어 동네 사랑방 같은 느슨한 형태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상 앞서 이야기한 마음챙김, 신체활동, 목표 재설정 같은 것들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쉽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 사회적 연결이 나머지 4가지를 모두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언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정신적 코어 근육을 기르는 마음 챙김, 내 삶의 반경을 지키는 신체 활동, 새로운 날을 찾는 목표 재설정, 미래의 자유를 위한 장기적 생애 설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사회적 연결까지. 네. 이 5가지를 쭉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노년이라는 시간을 수동적으로 관리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이죠. 더 이상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핵심은 건강 수명, 즉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만 있지도 사회에게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칼럼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냥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피 있는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칼럼은 어떻게 잘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도 같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25이든 65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잠재적인 13년의 격차를 단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일일 수도 있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잘 지내 하고 메시지 하나 보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그 1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